선생님, 방금까지 멀쩡했어요. 앞으로 1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남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병원 창밖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는 것뿐이었죠. 그 창밖에선 봄 햇살이 잔잔히 흘렀고 멀리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약 대신 식단을 바꿔보자. 그의 나이는 51세.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 한의학 박사였던 그는 자신이 연구하고 처방하고 사람들에게 권하던 것들을 이제 자신의 몸에 직접 실천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딱 5가지 음식을 꺼냈습니다. 미역 한 조각, 들깨가루 한 숟갈, 표고버섯 얇은 슬라이스 2장, 홍삼액 한 스푼, 청국장 한 숟갈.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도 미지근하게 데운 것만 마셨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 정해진 마음으로만 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무거운 느낌도 있었고 가끔 두통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도 했죠. 약을 안 먹고 버티다 더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은 병원 치료가 먼저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론으로만 말했던 것들, 이제 내 몸으로 증명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5년, 10년. 2023년 기준, 그는 91세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5가지 음식을 챙기고 일주일에 2번씩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40년 전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았던 그 남자. 지금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 만든다. 제대로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병든다. 그가 밝힌 5가지 음식. 그건 어디 특별한 재료도 아니고 값비싼 수입품도 아닙니다. 당신의 냉장고에도 있고 당장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음식들. 하지만 그 평범한 것들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는 몸소 보여준 겁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음식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미역입니다. 그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꺼내든 건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생일에만 먹는 음식 산후조리용 국으로 익숙한 미역. 하지만 이 91세 한의학 박사는 이 미역이 자신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미역은 내 간을 되살렸고 몸속을 정화해줬습니다. 그는 시한부 진단을 받을 당시 간 수치가 거의 치솟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AST와 ALT가 각각 10배 이상 높게 나왔고 담당 의사는 더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간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간 수치로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왜 미역일까요? 첫째, 미역은 간 해독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몸속에 쌓인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흡사 몸속을 청소해주는 해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간은 해독기관입니다. 음식에서 들어온 지방, 약물이나 술, 스트레스로 쌓인 독성 물질을 모두 처리하는 공장과도 같죠. 그런데 이 공장이 과로에 시달리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역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피를 맑게 해주며 몸속에 남아있는 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 그 공장이 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 속 나쁜 지방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 덕분에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셋째,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 갑상선과 호르몬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역은 그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그는 매일 아침
불린 미역을 생으로 3-4가닥 씹어 먹었습니다. 소금기를 뺀 생미역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 한 줌 집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다고 해요. 처음엔 비릿하다고 느꼈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생미역을 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아침 식사 전에 먼저 미역부터 챙기신다고 합니다. 혹시 생으로 먹기 힘드신 분들은 데친 미역을 들기름에 살짝 묻혀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요오드가 풍부하므로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미역국 한 그릇 이상 드시는 건 피하시고 아침 식전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높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 미역을 먼저 먹으면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바닷물처럼 시원하고 맑게 청소하는 느낌. 그게 바로 이 박사가 말하는 미역의 힘입니다. 몸속 쓰레기를 비우고 간을 쉬게 하고 혈관을 청소하고 하루를 정갈하게 시작하는 법.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미역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박사가 가장 오래 먹은 식재료이자 노화 방지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음식. 바로 들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들깨는 한 끼 식탁 위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식재료입니다. 이 91세 한의학 박사는 미역 다음으로 꼭 챙겨 먹는 두 번째 음식으로 들깨가루 한 숟갈을 꼽습니다. 이 작은 한 숟갈이 내 뇌를, 혈관을, 관절을 다 살려줬어요. 그의 하루는 항상 따뜻한 미역 몇 가닥을 씹고 그 다음 들깨가루 한 숟갈을 숟가락으로 떠서 그대로 입에 넣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들깨 특유의 고소하고 고운 가루가 입안에서 천천히 퍼지며 몸속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듯한 묘한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사실 들깨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도 기름 중의 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인데요. 그 오메가3는 두뇌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 염증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주 겪게 되는 질환이 바로 고지혈증, 고혈압, 치매, 관절염인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질환의 공통점은 만성 염증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바로 이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들깨가루 한 숟갈이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박사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들깨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들깨를 매일 먹는 건 치매 예방 주사를 맞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80대 중반에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친척 이름도 헷갈려하고 심지어 집 주소도 순간 기억을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들깨를 갈아서 하루 2번씩 드셨고 3개월 만에 기억력 저하가 거의 멈췄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들깨 속 루테올린과 리놀렌산 성분은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실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는 들깨를 볶지 않은 생 들깨로 준비해서 믹서기에 갈아 보관하고 아침마다 한 숟갈씩 입에 털어 넣습니다. 물 없이 삼키는 게 힘든 분들은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들깨죽, 들깨 미역국, 들깨 나물무침 등 요리로 활용해도 좋지만 가장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좋은 건 가루 형태로 생으로 먹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단 들깨는 산패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갈아서 보관할 땐 밀폐용기 냉장 보관을 꼭 지켜야 합니다.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몸에 해로운 지방산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 권장 섭취량은 보통 어른 숟가락 기준 한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기억력이 자꾸 깜빡거리는 분, 혈압이 쉽게 오르내리는 분, 아침에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에겐 꼭 한번 들깨를 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사가 웃으며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들깨는요, 조용한 친구 같아요.
항상 곁에 있지만 그 진가를 늦게 알아차리죠. 근데 늦게라도 알면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친구. 그게 바로 우리 식탁 위의 들깨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당신의 뇌와 혈관, 관절을 오늘도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믿고 한 숟갈의 습관으로 시작해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다음은 박사가 면역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세 번째 장수 음식, 바로 표고버섯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들깨가 당신의 뇌와 혈관을 지켜줬다면 이제 면역력의 중심을 잡아주는 차례입니다. 박사는 세 번째 음식으로 매일 아침 표고버섯 2장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살리는 버섯입니다. 나를 병상에서 일으킨 것도, 감기 한 번 없이 91세까지 버틴 것도 표고버섯 덕이었죠. 사실 표고버섯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음식이 아닙니다. 국 끓일 때, 나물 무칠 때, 찌개에 풍미를 더할 때 우리는 종종 표고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맛을 내는 용도로만 생각하지 이게 내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박사는 그런 우리에게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표고버섯은 내 몸에 있는 군대를 키워주는 장군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표고버섯에는 렌티날렌티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억제, 바이러스 차단, 염증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고 세포 재생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 면역 증강 효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는 실제로 감기약 하나 없이 30년 넘게 겨울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이 내 몸의 백혈구를 깨웠어요. 외부에서 무슨 병균이 와도 내 몸이 먼저 알아채고 싸우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표고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도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좋습니다. 이 말은 곧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살리는 버섯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죠. 그럼 그는 표고버섯을 어떻게 드셨을까요? 정말 놀라운 건 말린 표고버섯을 생으로 씹어 드셨다는 점입니다. 전날 밤 말린 표고버섯 2장을 미리 물에 담가 불린 뒤 아침에 그걸 건져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어 먹는 거예요. 처음엔 질기고 별맛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씹을수록 담백하고 입안에 은근한 단맛이 도는 게 특징입니다. 씹는 동안 침샘이 자극되고 소화액 분비가 활발해져서 식전 위장을 깨우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에 불린 표고를 잘게 썰어 들깨가루와 함께 미음이나 죽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먹는 것. 그래야 렌틴한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고버섯은 장기적으로 먹을수록 효과가 쌓이는 식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표현도 썼어요. 표고는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하지만 먹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왜 요즘 감기가 안 오지? 피로가 덜하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그는 아침마다 조용히 식탁에 앉아 불린 표고버섯 2장을 꼭꼭 씹고 나서 그날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고 얇은 그 버섯이 그의 몸을 40년 넘게 지탱해왔고 그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고는 장수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지속 가능한 음식입니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보관도 쉬우며 무엇보다 꾸준히 먹을수록 몸의 밑바탕이 달라집니다. 이제 식탁 위에 말린 표고 한 줌만 올려보세요. 그 한 줌이 당신의 건강을 몇 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로와 체력 저하를 다스려주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음식, 홍삼과 청국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역력이라는 방어막을 세운 뒤 이제는 안에서부터 몸에 힘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박사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꼽은 음식은 바로 홍삼과 청국장입니다. 하나는 내 몸에 불을 지폈고 다른 하나는 내 몸을 다스렸습니다. 먼저 홍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박사는 체력이 바닥을 치던 시기 미역, 들깨, 표고버섯으로 안정을 만든 뒤 그 다음 단계로 기운을 끌어올리기 위해 홍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홍삼은 기운을 안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불씨예요. 지친 몸에 다시 불이 붙도록 만들어주죠. 실제로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혈당 조절, 항산화 작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욕 저하, 기력 부족, 무기력함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들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박사는 홍삼의 칸포를 아침 미역, 들깨, 표고버섯을 먹고 난 뒤 천천히 마시는 것으로 하루 루틴을 마무리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농축액이나 고농도보다는 순한 액상 형태의 1일 1회 섭취량이 적당하다는 점입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불면,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포씩 나눠 마시거나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부작용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박사는 홍삼을 단순히 몸에 좋다고 여긴 게 아니라 몸의 기운이 바닥일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지팡이처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식품, 청국장. 이건 그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자주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청국장에서 나온 셈이죠.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습니다. 청국장은 단순한 장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유익균이 살아있고 그 유익균들이 몸속 면역세포의 70%가 몰려있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비만 등 수많은 병의 뿌리가 차단되죠. 박사는 매일 아침 마지막으로 청국장 한 숟갈을 날 것으로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아주 질 좋은 청국장을 냉장고에서 꺼내 되직한 부분만 한 숟갈 퍼서 그대로 천천히 씹어 넘겼다고 해요.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담백해요. 요즘 나오는 청국장은 냄새도 거의 없고요. 혹시 날 것이 부담스러운 분은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살짝 데우는 정도로 된장찌개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끓일수록 유익균은 줄어드니 온도 조절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청국장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도 많아 골다공증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꾸준히 먹을수록 몸이 편안해진다는 것. 박사는 이 청국장을 30년 넘게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고 그 덕에 대장 내시경에서도 늘 아주 깨끗하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국장은 몸을 고요하게 만들어줘요. 장이 편하면 생각도 편해지고 생각이 편하면 인생도 편해져요. 홍삼이 몸에 불을 붙였다면 청국장은 그 불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장작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미역으로 간을 정리하고 들깨로 혈관을 열고 표고버섯으로 면역을 키우고 홍삼으로 기운을 끌어올리고 청국장으로 중심을 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 사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지나치던 것들, 그냥 옆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습관으로 만든 사람이 40년을 더 살았고 91세가 되어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나? 그냥 식재료 아닌가? 한 숟가락씩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박사도 처음엔 그런 반응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약을 끊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게 단순한 음식이었다면 지금쯤 나는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말보다 강한 건 결국 실천에서 오는 증거입니다. 그는 91세인 지금도 하루 3끼를 스스로 준비하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며 주 2회 이상 외래 강의도 나갑니다. 머릿속은 맑고 걸음걸이는 단단하고 기억력도 젊은 사람 못지않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루에 딱 5숟가락. 그걸 40년 동안 반복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해야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역 먹었는가? 들깨가루 챙겼는가? 표고버섯 씹었는가? 홍삼을 마셨는가? 청국장 한 숟갈 넣었는가? 이 5가지가 체크되면 하루가 성공이고 하루가 모이면 일주일,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 그게 쌓여 40년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 식탁 옆에 작은 메모지 한 장만 붙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미역 하나, 내일은 들깨 한 숟갈.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놓치지 않고 하루 한 번의 습관을 만들어 가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입에 잘 안 맞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때론 깜빡하기도 하죠. 하지만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이 가볍고 피곤이 줄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나를 끌고 갑니다. 건강이란 건 결국 내 편이 되어줄 하나의 습관에 계속 지켜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별것 아닌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박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나도 한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사이면서도 정작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그런데 아침마다 이 5가지를 챙기기 시작하고 내 몸과 마음이 바뀌는 걸 경험하면서 진짜 건강이란 게 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료실 앞에 그가 적어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 더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해 오늘 한 숟가락을 실천하자. 그 글귀 앞에 많은 환자들이 멈춰 섭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사진을 찍고 어떤 분은 메모장에 적어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한 숟가락을 실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처음엔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제 삶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도 그 한 숟가락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5가지 음식을 통해 건강하게 사는 삶이 어떻게 가족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지 마무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마 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살았던 걸까? 그런데요, 그 고민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91세 한의학 박사. 그는 시한부 진단을 받고도 약 대신 병원 대신 5가지 음식을 선택했고 그 작은 실천이 40년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가 했던 건 단 하나. 매일 아침 5숟가락. 미역으로 간을 살리고 들깨로 혈관을 깨우고 표고버섯으로 면역을 만들고 홍삼으로 기운을 불태우고 청국장으로 장을 다스리는 일. 그게 다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약은 잊혀질 수 있지만 습관은 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미역 몇 가닥, 들깨 한 숟갈, 표고버섯 한 조각, 홍삼 반 포, 청국장 한 스푼. 그중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반복하는 것. 그게 평생 건강을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일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손에 넣으신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만 실천하셔도 좋고 가족에게 살짝 보여주셔도 더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한 사람의 건강을 바꾸고 그 건강이 가족 전체의 삶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은빛동행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만의 건강 비법, 궁금한 점, 오늘 느낀 점,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늘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노후 지혜롭게 함께 준비해요. 감사합니다.